안녕하십니까, 용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어떻게 돼야 되나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정책을 상당히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집값이 뭐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세금을 많이 두드린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폭등 계속해서 올릴 건지 이게 폭락을 할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보통 상식적인 거라고 보면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에서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유달리 집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집세를 내고 사는 걸 좋아합니다. 한가운데 사서 이동해 갖고 옮기게 되면 집을 팔고 갈 수도 없고 땅이 넓죠. 땅이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약 5배가 땅이 넓어요. 남북한의 2.5배입니다. 남한의 5배가 땅이 넓어요. 인구는 2.5배고. 그래서 한가운데서 집을 일본 같은 데는 사놓고서 먼 데로 가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정리를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대한 그렇게 집착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고 살다가 이사도 가고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주도만 빼놓고는 한 몇 시간 내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집에 대한 애착이 무지하게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장가를 가는데 왜 집을 사줍니까? 시집을 가는데 왜 집을 사줍니까? 무조건 집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라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올랐고 말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부동산을 물어봐요. 살까 물어봐도 안 움직이고 팔까 물어봐도 안 움직여요. 이게 무슨 소리느냐? 일단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팔더라도 기다렸다 파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라든가 뭐가 좀 안정이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파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가격이, 그런데 그때까지 못 버티는 경우가 있죠. 돈이 없고 세금이 꽉 차고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는 것도 불안합니다. 이게 샀다가 폭 떨어질까 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굉장히 경매라든가 폭락해서 나오는 가격, 택도 없이 싸게 나오는 물건이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가격에서 산다는 거 무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의 서울의 집값은 동경보다도 비쌉니다. 서울하고 동경하고 똑같죠. 뉴욕하고.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상상 초월이에요. 입만 벌리면 몇억 몇십억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동경 시내에 좋은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뭐 한 20, 30평짜리 이렇게 사신다고 보면 몇억 정도예요. 3억, 4억, 5억이면 충분히 삽니다. 3, 4, 5억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롯봉기나 이런데 특별하게 비싼 데 아니면 그렇게 비싼 데가 없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요. 지금 넘어 올라간 가격이고요. 그렇다고 버틸, 세금 내고 이거저거 해서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좋아요. 무리하게 지금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권이 싫다 좋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시기예요. 안 사고 버틸 수 있으면 안 사고 있다가 집값도 안정이 되고 정상적인 집이 좀 떨어지면 사는 게 좋아요. 파는 것도 똑같아요. 좋은 가격이면 파세요. 집값이 안정이 되려면 5년 정도 있어야 돼요. 5년 정도가 있어야 집값이 어떻게 잡히든 갈 것 같습니다. 한국의 요즘에 부동산 집값 이런 게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요. 도깨비 시장 같아요. 도깨비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르는데요? 물가가 오르고 폭등하면 안정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은요, 정말 심사숙고해 갖고 잘 골라 갖고 사십시오.
파는 것도 마찬가지야. 팔 수 있으면 팔아보는 것도 제값을 받고 좋은 가격 받고 파는 것도 좋은 가격이죠.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또 20%, 30%, 50%가 올릴감이 그러는 거예요. 막 믿을 수가 없어요. 안정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 집값이 전 세계에서 꼭 1등 가는 것 같아요. 최고 비싼 것 같아요. 이상해요. 부동산 정책 미쳤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셋값도 그렇고. 일본의 버블하고 비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 한 20년 전에 버블이 있을 때는 1억짜리 집을 1억엔짜리 집을 산다고 보면 약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보면 한 6억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6억, 7억까지. 근데 버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융자를 갚지 못해갖고 집을 갖다 반납을 했더니 반납을 해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안 남고 빚만 남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버블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버블이 내가 봤을 땐 버블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2, 3년 있으면 버블이 한번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의 경제는 올해하고 내년에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경제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집값이 폭등한다는 게 이게 미친 것 같아요. 세금으로 다 나라를 뺏을 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단으로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유지 한번 해보고 갖고 계시는 것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려요. 세금이 있어도. 또 하나는 뭡니까? 살 사람들은 심사숙고해라. 지금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샀다고 그래갖고 그게 팍 폭등하고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안정이 됐을 때 사는 게 좋아요. 부동산 꼭 사고 싶은 사람들 급하지 않으면 3년 5년 두고서 3년 후 5년 후를 보고 사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갑자기 힘들고 어렵던 뭐였든 급매물이라든가 해갖고 싸게 나오는 게 있으면 사세요. 그런 게 아닐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사는 거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싼 거 아니면 사지 말아라. 아니면 돈 많으면 뭐 나는 그 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투자를 해보고 사는 것도 괜찮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달러나 엔화나 이런 것 좀 애화를 갖고 차리 있는 게 차라리 현찰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알 수가 없다. 지금 꼭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꼭 내 말을 믿지 마십시오. 참고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또 백발백중 안 찍었다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은 알 수가 없다. 2, 3년 있으면 어차피 뭐가 될 것이고 5년 있으면 안정이 돼갖고 부동산 가격이 될 겁니다. 지금 3년 사이에 50%가 올렸답니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